안녕하십니까.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수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이템과 창업자의 관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한 후에 최종적으로 아이템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반드시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그 창업자의 관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이템을 결정했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반드시 따져봐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템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부제로 매출보다 수익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그 이유는 뒤에 이제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아이템의 지속 반복. 예를 들어서 김밥이다. 김밥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 번 만들고 땡이면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운영이 중요한 거죠. 장기 운영. 그래서 창업자의 기본적인 자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여를 많이 해야 되는 아이템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자질이 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적합한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성공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 고려사항을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시대 흐름에 맞는 아이템. 두 번째는 수익성이 높아야 되고 성장성이 높아야 돼요. 그다음에 안정성이 또 있어야 돼요. 안정성. 그다음에 자신한테 맞는 아이템이 좋아요. 자신한테. 그다음에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거기 또한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나오니까 할 일이 있더라. 너무 좋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참 재밌어. 세상은 너무 재밌어.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은행 30년 다니고 나와서 은행 차리면 딱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음식점에서 한 10년 일하고 나오면 음식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자금 조달 범위 안에 있는 아이템이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떨 때는 막 사업 이야기를 쫙 해요. 어떤 분이 뭐 저한테 그 열을 팔 수 있는 비즈니스가 좋대. 열을 판대. 열을 팔려니까 그 열을 어떻게 만드냐니까 쓰레기를 태워서 열을 만들어서 열도 팔고 쓰레기를 태우는데도 또 돈 받고 태워주고. 와, 너무 좋잖아요. 그 이야기 하길래 열은 자기네들이 또 사준대 누가 또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한 500억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러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 말았는데 세상에 좋은 아이템은 굉장히 많아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고요. 도입기나 성장기 아이템 유리하고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템에도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도 안 돼 없어요. 죽어도 안 돼 했는 게 돼요 다시.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괜찮은 그 아이템 중에 수선집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전에 지금 수선집 하시는 분들의 예전 직업이 뭐였냐면요. 양복점에 재단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술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실직자가 됐습니다. 왜? 기성복이 뜨면서 맞춤 옷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분들이 너무 바쁩니다. 왜? 수선 때문에. 그럼 수선업은 왜 뜹니까?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수선업이 뜹니다. 젊은 친구들은 옷을
자기 몸에 맞춰 입죠. 시니어들은 옷에 몸을 맞추죠. 맞잖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요즘 이게 이제 옷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업이 거기서 끝나지는 절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절대 않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행 아이템, 유망 아이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 보면은 유망한 아이템을 찾으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저한테도 많은 사람이 물어요. 유망한 아이템이 뭡니까? 그걸 알면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는 유망한 아이템은 있는데 4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이 예를 들어서 4천만 명이다 칩시다. 4천만 명이 창업을 하잖아요. 4천만 개가 있습니다. 창업자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시대 흐름에 맞는 아이템이라는 것은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하죠. 세상의 소비 트렌드는 시니어 중심은 아닙니다. 그 누구 중심이에요? 20, 30대 중심입니다. 20, 30대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도 소비 트렌드에 맞는 형태의 아이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니어분들이 그러면 이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을 해야 되느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시대 흐름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 흐름이. 완전히 그러면 시대 흐름에 전혀 안 맞는 아이템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됩니다. 대신에 각오를 단단히 해야죠. 각오를 단단히 해야죠. 왜? 사이클이 돌아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1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 진짜요. 아니면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일 처음에 제가 강의하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시장을 나가보라고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것들이 책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을 가봐야죠. 시장 가보면 시장이 그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내가 정한 아이템이 과연 이 지금 흐름에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역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단적으로 2020년부터 지금 2021년 이렇게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 시대에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대의 핵심적인 트렌드가 뭐냐? 뭐예요? 언택트잖아요. 언택트니까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하면 형태의 창업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컨택을 할래. 그러면 나는 하는 건 자유인데 그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좀 템포를 창업 시기를 좀 늦추지요. 네?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간 일반화되는 시점까지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걸 알기 위해서 시대 흐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견디는 시간이 너무 길고 견디면서 받아야 되는 고통이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딱 타이밍이 왔을 때 폐업을 하는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또 시대 흐름에 너무 맞춰가고 빨리 가고 이러는 거. 이게 저도 예전에 사업을 봤는데 너무 빨리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한 박자 보다가 반 박자 뒤에 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잘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는요, 보면 주문을 하잖아요. 음식 주문을 하는데 사람하고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에서도 그런데요. 실제로 저는 그런 걸 봤어요. 분식집인데
50대 후반 여성분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주문을 다 기계로 하고 계산도 거기서 다 해요. 그러고 저쪽에서 연결돼 갖고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 만들어서 딱 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먹으려면 지금은 이제 안에서 먹으려면 거기서 먹고 포장한 걸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은 혼자도 운영이 가능한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이렇게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나왔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전당포 창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당포. 안 맞죠? 근데 나는 죽어도 전당포를 하고 싶어. 그러면요, 디지털 전당포 같은 걸 하면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예전에는 주로 이제 시계도 받고,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생증 맡기고 5,000원 하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안 주죠. 그렇다고 누가 이런 거 안 맡기잖아요. 그럼 요즘 그런 게 뭐 받냐 하면요, 명품 받습니다. 명품을 받고 주고. 그다음에 안 찾으러 오면 그 제품이 어디로 가냐 하면 중고 명품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높은 아이템이 좋아요. 수익성이 높은. 똑같은 아이템이라고 하면 수익성이 높으냐 낮느냐가 중요하다. 자, 여기서 수익성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매출 올린 데서 원재료 비용을 주고 그다음에 관리비 주고 뭐 주고 다 주고 남는 영업이익.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익성이 매출 대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이템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많이 판다고 해서 많이 남지는 않죠. 그죠? 적게 파는데 다 남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최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게 그 아이템의 수익성을 따져보라 그래요. 그 수익성을 따지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원가를 알아야 됩니다. 원가를. 제가 예전에 저 청주에 그 컨설팅 때문에 식당 하시는 분 요청이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청국장집을 하더라고요. 맛있었어요. 호숫가에 자기 건물 1층에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그 당시에 가격이 5,000원인가 아마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원가가 어떻게 되냐니까. 이 저 청국장을 자기 어머님이 저 이렇게 한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원가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내가 계산해 보라 그러니까 60%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팔면 팔수록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막 손님 많고 막 줄 서 있고 난리 나잖아요. 막 저런 아이템 그 속내를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매출 대비 수익률 이게 뭐냐 하면은 최소한 20%는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 밑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30% 넘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걸 반드시 따져보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따지냐 그러죠. 예? 따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걸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것보다가 소문 안 난 잔치에 먹을 게 많은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소문을 내려 그럽니다. 저는 왜 소문을 내냐 이거죠. 예? 제야의 고수같이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조용하게. 저도 그래서 저는 막 요즘 SNS 인데 가보면은 막 우리 이제 강의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어디 가는 거 다 올립니다. 지금 막. 저는 잘 안 올립니다. 저는 조용히 그 사람들 걸 다 보고 있죠, 그냥. 뭐하러 올립니까, 그거를? 주로 올리면 이제 어디 가면 이제 뭐 그쪽 풍경 찍어 올리고. 예? 그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누가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낸다는 게 소문이 나죠. 예? 또 다른 경쟁자가 계속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성장성이 있는 아이템이 좋아요. 성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시대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 아이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동일한 아이템에서 넣고 빼고 더하고 나누고 곱하고 해서 또 다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햄버거 같은 거 있죠. 뭐로 시작되는 햄버거 있잖아요. 햄버거 보세요. 햄버거는요. 아니 그 안에 재료는 늘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뭔가의 변화를 주지요. 서비스나 판매 방식이나 변화를 주는 거죠. 이런 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뭐 차에서 내리지 마라 그러고, 그죠? 뭐 이거 먹으면 또 뭐 행운이 온다 해서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 예를 들자면 김밥을 파는데 김밥 장사가 김밥만 가지고 계속 김밥을 이거 놓고 저거 놓고 하고 새로운 김밥을 만들어야지 김밥 팔았다가 또 뭐 이거 팔았다가 또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아니다는, 이건 성장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점도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 아이템의 어떤 역사나 흐름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치킨 시장을 보십시오. 계속 성장하고 있죠. 커피 시장이, 카페 시장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원두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변화의 추세를 가만히 보세요. 커피 원두는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냐면 이제는 먹는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냥 막 아무거나 섞어가지고 그냥 브랜드 거 마시면 와 좋아 이랬잖아요. 진짜예요. 지금은 뭐냐면은 그 산지별로 독특한 맛을 즐기는 고객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또 다른 시장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성이 꽉 막힌 것보다는 뭔가가 있는 게 좋잖아요. 우리나라 치킨 시장도 그렇고 보면 그놈은 뭐 닦아주고 계속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렇게 요리 방식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변화를 주면 저는 비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야 닭이 지금 뭐 난리 닭이 비둘기 튀기자 뭐. 이런 식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은 아니다.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안정성이. 지속 공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면 자, 자연산 그 골뱅이 전문점을 해요. 자연산. 매장 확장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실제로 신림동에서 어떤 50대 여성분이 자연산 골뱅이 전문점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고 저보고 와서 좀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가 내가 갔어. 이게 한 7, 8년 전 이야기예요. 가서 먹어봤는데요. 자연산 골뱅이니까 당연히 맛있죠. 그죠? 당연히 제조에서 나오는 깡통에 들은 거하고는 전이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공급받냐 이러니까 저쪽에 동해안에 있는 자기 친인척한테서 봤는데 전화하세요 그랬어요. 전화해서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하더라고요. 답이 왔어요. 많이 못 줘요. 그 이야기는 확장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가게나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 놓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판매업종 아이템을 하는데 이거 수입해서 파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입을 내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수입해온 걸 내가 갖다 팔아요.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그쪽 회사하고의 내하고의 그 거래 관계 있죠. 그게 언제까지 보장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딱 끊기죠. 그럼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망해요. 네? 이런 부분을 살펴야 돼요. 이런 부분. 자, 대한민국에 한우가 있죠. 한우 전문점이 동일한 브랜드로 전국에 100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그러려면 소가 매일 거기서 그 재료 먹고 그 산에서 뛰어놀던 소가 매일 하루에 얼마씩 죽어야 돼요. 잡혀 나와야 돼요. 이거 실화인데
예전에요. 말고기 전문점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보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말고기가 맛은 있고 뭐 좋다 하더라도 이거 해가지고 가맹점 100개 생기면 제주도에 있는 말이 하루아침에 다 작살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때 말 어디서 공급할 겁니까? 저 몽고 가서 옛날에 징기스칸이 타던 말 갖고 와서 해야지 이제.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맛이 틀려지고 가져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져오기도 어렵지만 가져온다고 하면 원가 수익 이게 매출 가격 구조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렵다. 결국 6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저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왜 못하느냐. 자, 그래서 동일한 재료, 동일한 성질을 가진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장 확장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기 전문점 이게 프랜차이즈로 막 나오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 다 수입육을 갖고 쓰죠. 그 수입육도 어느 산이라고 구체적으로 된 게 잘 여기 산도 있고 저기 산도 있고 거기 산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고기의 질보다는 뭘로 문제를 해결해요? 양념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양념이 주로 세지요. 세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고 뭐고 다 끊겨버려요. 그럼 그거 어떻게 갖고 와요? 이게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거 없는 거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템에 따라 제가 지금 외식업 쪽으로만 이야기했는데 아이템에 따라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법하고 윤리하고 사회 도덕하고 또 이게 안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5번째는 자신의 성격에 맞는 아이템이 좋습니다. 자기 성격에 맞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성격에 맞아야 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자체도 검증을 안 해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고 돈이 잘 벌리는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 절대 오래 하기 힘듭니다. 진짜입니다. 맞지요? 나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으면 돈하고 상관없이 즐거워요. 즐거워요. 저는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즐거워요. 뭘 할 때? 강의할 때. 저는 다른 강의 안 해요. 저는 다른 거 뭐 이렇게 나 영역 안 넓혀요. 나는 그냥 이 길로 계속 간다. 나는 이렇게 가고 있죠. 내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변에서 저보고 다 그래. 저거 오래 못 간다고 내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애들이 오래 못 가더라고. 진짜입니다.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시니어 되시는 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봐야 돼요. 성격은 보면 막 괴팍하고 막 사람 만나면 맨날 싸우고 이런 사람이 고객을 상대하는 걸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이런 위험한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성격이 맞는 걸 찾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6번째는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 제일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야, 정말로 우리나라 보면은 이렇게 뭐 공기업이라든가 좀 큰 회사에서 평생을 몸담고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나오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맡은 부분이 굉장히 한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주변에도 지금 있잖아요. 은행 거의 30년 다닌 분들이 인피 들어가 있거든요. 가끔 만나고 제가 상담을 해주는데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이렇게 은행에 담보 잡혔다가 못 갚고 이런 걸 물건 경매하고 이런 업무 했던 사람들 나와가지고 또 물건 경매 받아가지고 또 뭐 하고 이런 걸 또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땅 같은 거 이런 거 주택 같은 거 담보 잡히려면 현장 가봐야 되잖아요. 이 업무 하시는 분들은 보면 부동산 뭐 하는 뭐 그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또 뭐 통신회사 다니신 분들 보면은 선을 주로 무슨 선 깔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 주로 PC방을 많이 다녔어. 그럼 맨날 보던 게 그거니까 나오면 자꾸 PC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들어지진 않아.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지금 직장 다니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듣는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니는 회사에서 뭐 갖고 나오세요. 아니 준비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해서 나올 수 있는 걸 해야지. 그게 그 회사를 위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소상공인 업종에서 근무 오래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우리 중화 요리 하시는 그 이모 셰프 있죠. 그분 시작이 뭐로 했어요? 배달부터 했습니다. 중국집. 그다음에 양파 까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도 그쪽 업에 3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아주 튼튼한 자기 사업 일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는 쪽에서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건 내 것이 되죠. 제가 그 용산에 좀 이름 있는 그 닭갈비 전문점에 아들하고 갔는데 서빙 해주시는 분이 한 40대 한 초반대 보이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하셔갖고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이거 창업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보는 거죠. 왜? 그 이상 좋은 답은 없어요. 좋은 답은 없어요. 분당에 가면은 뭐 일본식 우동집 한 군데가 있어요. 구미동에 저 뒷골목에 있는데 거기는 종업원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연 매출이 한 15억 정도 돼요. 저는 그 집 우동 아니면 안 먹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뭐 자주는 안 먹는데 먹을 일 있으면 꼭 거기 가서 먹는데 그 집 사장님이 일본 본점 가가지고 5년을 버텼잖아요. 버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사장님이 이제 뭐 하산하세요 이래갖고 하산을 한국으로 와서 해서 지금 그것만 하잖아요. 지금 아들이 이제 하고 같이 이제 가압이 된 형태로 가는 거죠.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아름다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이나 지식을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좋은데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지금이라도 아니 50대 되시는 분들 중에서라도 저는 지금 뭐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렇게 소상공인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하는 일을 그거를 약간만 생각을 달리하면요 굉장히 지금 그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제일 좋은 기회죠. 오죽하면요 70대 되시는 실버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보고 소장님 구두 수선하는 걸 배우고 싶대 지금. 그런데 지금 그게 맥이 다 끊겼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그 기술 갖고 있는 분들은요, 예? 아주 좋습니다. 수입도 좋고 그냥 뭐 왜 경쟁도 없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다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전에는 그분들이 잘 나가던 직장 다니고 서울에 비싼 아파트도 있고 돈도 많은데도 일이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봤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일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을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니까. 와요. 그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볼 게 아니려면 지금부터 잘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걸 보셔야 되고 그 시니어 창업자들한테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별로 없다. 제가 KT 아시죠, 여러분? KT 그 퇴직하신 분들한테
강의하면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와, KT 30년 다녔으면은 나와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러니까 없대.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전화방 같은 건 어때요? 내가 이러니까 막 웃더라고. 응? 그 이야기 결국은 뭐냐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죠. 답답해 미치는 거죠. 이거는 비단 거기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7번째는 자금 조달 범위 안에 아이템을 해야 됩니다. 창업자가 통제 가능한 수준의 아이템이어야 되고 통제 가능한 정도의 창업 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 자본이 한 70% 이상 정도 들어가는. 만약에 이 아이템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창업 자금이 한 20억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20억이 너무 세나? 그러면 한 5억 정도 필요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억 갖고 있는데 5억이 필요해요. 그러면은요, 바로 어떻게 이제 하냐면 대부분 그걸 낮추려고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요, 피자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느 피자 그 유명 브랜드 피자를 갖더만은 실제 5억 정도 있어야 된다. 예전에 매장형으로 할 때는 평소 한 7, 80평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요지에 2층 정도에 그러면 초기 비용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자기 가진 거는 2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슨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3억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막 집에 가서 아파트 막 담보 잡히고 막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2억 가지고 피자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찾으면 있어요. 아니, 있어요. 있어요. 대신에 매장형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이크아웃을 한다든가 배달을 한다든가 홈 서비스를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거기에 딱 그 브랜드에 딱 꽂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거의 90%를 나무 자본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상담을 와가지고요. 여성분인데 40대 중후반인데 식당을 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와서 힘이 빠져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매달 400만 원을 지금 이렇게 갚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무리하게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남는 게 한 1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500만 원이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언제 끝납니까? 물어봤더니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 남았대. 10개월 동안 물만 드세요 그랬어요. 아니 다른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메뉴 개발해가지고 매출 늘리세요. 안 늘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고 대신에 참으라 그랬어요.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시작할 때 이거 당신이 만든 거니까 해결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돈이 어디 뺏기는 게 아니고 내 그 빌린 걸 해결하는 거니까 이것도 수익이다. 그래서 딱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100에서 500으로 늘잖아요. 굉장히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진짜입니다. 원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지금 다시 창업을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규모를 줄이고 예를 들어 계획을 줄인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무리하게 사업을 좀 했다가 제가 한번 당해봤어 알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저한테 와서 저는 사업할 생각은 없는데 저한테 와서 자꾸 이제 이렇게 쑤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내가 그래요. 전 냉정하게 이야기하죠. 전 돈 없다고. 돈 자기가 되겠대. 그래?
그럼 현금 20억을 가져오라 그래요. 아, 진짜 현금 20억 가져오면 나는 내가 지금 이때까지 쌓아놓은 이걸 다 정리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에 현금 20억 갖고 올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왜 이러십니까? 뭐 왜 이러시기는 뭘 왜 이러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답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뭐든지 그 나름대로 계획에 따라 찰착찰착 가야지. 그런 게 에너지가 준비된 게 없으면요. 가다가 자꾸 방향을 틀게 돼요. 이렇게. 그 상황에 맞는 또 다른 방향을 찾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분명히 저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가고 있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 본인은 몰라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줄 알아 또. 물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돌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일로 오기는 와.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어쨌든 반드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으로 하고 안 되면은 규모를 줄이라. 규모를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죠. 규모를 줄여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규모를 줄이면 매출이 줄어요. 그건 맞죠? 매출이 준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규모를 늘리면 매출을 늘리는데 나가야 될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매출이 는 만큼 수익이 반드시 느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규모를 너무 의식해요. 규모를. 그래서 절대로 지금 그렇게 보지 마시고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피자집을 2,500만 원 가지고 피자집을 했어요. 형제가 목동에서. 내가 그 어느 브랜드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형은 배달하고 동생은 피자 만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국에 한 300개의 가맹점을 가진 피자 브랜드로 성장을 한 피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는요 시작을 그렇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시작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작이 규모는 줄어들어도 나중에 충분히 그거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가면 오히려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돈은요 빌리는 거를 막 요즘은 돈 빌리기가 쉬운데 돈 빌리기가 쉬운 거는 이자가 비쌉니다. 그 제일 좋은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 다음 좋은 돈은 누구 돈이에요?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걸 많아요. 찾아보세요. 그 다음 좋은 돈은 뭔지 아세요? 이자가 없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가 적은 돈이에요. 자, 이자가 적은 돈은 1금융, 2금융, 3금융, 그 1채, 2채, 3채, 4채라 그래. 저 뒤로 갈수록 빌리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도입기 성장기 아이템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템이 도입기라는 게 뭐냐면 시장에 처음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사실은 시장에 처음 나오는 아이템을 저게 성공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예비 창업자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 도입된 것은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능력이에요.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 경험이 많잖아요. 많은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보는 관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도입 딱 들어온 시기 초기 아이템을 선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초보 창업자는 그게 어렵지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성장기 아이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이 돼서 시장에 안착한 상태. 요때 게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초보 창업자, 특히 시니어 있는 분들은 성숙기 아이템을 좋아해요. 자, 차를 타잖아요. 제가 이거 비유를 이렇게 해요. 자, 강원도 산골에서 첫 차를 타요. 처음에 타면 내 혼자 타죠. 다 자리가 하나 다 비었어요.
내가 뭐 앉고 싶은 대로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혼자 가면. 불안하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또 한 사람 타고 두 사람 타고 이러면 마음이 놓여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이 자리도 보고 저 자리 보다가 내 자리 딱 잡고 앉지요. 그런데 자리가 따고 자리가 딱 차고 서 있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약간만 이렇게 움직여도 그 사람이 나한테 시선을 줍니다. 이거를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내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꽉 차죠. 성숙기예요. 뭐 복잡해요. 내가 일어나려고 해도 나가지를 못해.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피해야 돼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되냐면 쇠퇴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 처음 도입할 때 찾기 어려우면 안정적으로 시장의 검증만 마쳤다고 판단되는 시점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브랜드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이템도 사이클이 돌고 돕니다.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 사이클을 크게 안 타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늘 그냥 그 상태로 늘 그 패턴대로 꾸준하게 가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흐름을 탄다는 이야기는 시대의 소비 성향하고 맞물려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이런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아요. 자, 주점 같은 거는요. 주점 같은 아이템이 이게 좀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이게 주기가 빠릅니다. 빨라요. 음식점 같은 것도 정통 음식점 있죠. 한식, 중식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자면 한식도 뭐 우리나라 전통 한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런데 퓨전 있죠, 퓨전. 퓨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내려간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아요. 예전에 뭐 안동찜닭 난리 칠 때 있었습니다. 근데요, 1년에 한 100여 개의 브랜드가 생겼어요. 그 다음 해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신 분 있죠? 하신 분은 지금도 돈 벌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뭐 그 낙지 수제비집 막 할 때 난리 쳤어요. 그거 뭐 원래 수제비 안에 낙지 넣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분은 있어요. 돈 벌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따라가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유행 아이템하고 유망 아이템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좋아서 그걸 해요. 그 유망 아이템. 근데 야, 요즘 뜨더라. 뭐가? 낙지 수제비가. 그래갖고 막 개념 없이 들어가잖아. 그 유행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유행이 없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쓱 없어져요. 없어져. 근데 나는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은 돈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유행 아이템은요, 시장이 만듭니다, 일부러. 그 만드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결정적으로 앞서는 사람이 언론이 만들어주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다만, 나는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그게 요새 유행하더라. 그건 괜찮아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맞지도 않고, 제가 지금 10가지 고려사항 중에 맞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걸 쫓아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 유망 아이템은 뭐냐?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은 저는 저한테 가장 유망한 아이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각기 자기한테 맞는 아이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건 나한테 유망하다는 이야기죠. 제발 나한테 와서 요새 뭐가 유망합니까? 라고 안 물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누구 전문가라 한 사람한테 가지고 그거 물으러 가는 사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쪽에 유명한 그분한테 가는 게 나아요. 오히려. 없어요, 유망한 거. 본인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남들이
그런 걸 지금 뭘 왜 하냐고. 그런데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어요. 하십시오. 다만 어떻게 하느냐는 전략은 이제 새로 이제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게 맞다는 거죠. 이게 맞다. 자, 지금까지 제가 그 아이템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우선은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최소한 요 10가지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10가지 중에 정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 5가지라는 정도는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다 정했잖아요. 아이템을. 정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창업을 가야 돼. 가기 전에 반드시 요건 한번 따져보고 가라는 이야기지 따져보고 가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가지 마라 해도 갈 거니까. 예? 반드시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업종별 창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수많은 업종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3가지 분야 외식, 판매, 서비스업에 대한 그 나름대로 창업 전략을 최대한 좀 축약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아이템 선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